자, 이제 우리 품사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인데요. 기출 문제들 조금 보면서 품사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,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확인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. 어쨌거나 우리는 실전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기본이고요. 이제까지 우리가 품사 개념 정리를 다 했잖아요. 그 9개의 품사에 대한 개념 정리는 기본이고, 그 개념 정리한 것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,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. 문제 바로 볼게요.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해서 문제의 답부터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풀이를 해보면 됩니다. 보기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, 보기는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, 보조사, 접속조사로 분류된다.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예요. 그죠? 격조사는 앞말이 그 문장의 다른 말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고, 그죠? 어떤 관계라 그랬죠? 문법적인 관계, 문장 성분의 자격. 즉, 이 말이 이 말의 주어에 해당하고, 이 말은 이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고, 이런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.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면서,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, 즉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. 그런데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조사도 있다.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좀 많이 본 내용이죠.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것. 겉모양은 같지만 그 기능이 다르다. 겉모양은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. 이런 걸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그랬죠.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답은 금방 나와요. 왜냐? 우리가 저번 시간에 쌤이 마지막으로 그 조사 얘기할 때 부사격 조사와 과 또는 접속조사와 과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개념 정리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죠. 그죠? 답은 바로 우리가 1번이라는 걸 금방 고를 수 있고, 밑에 있는 선택지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배워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. 일단 답부터 먼저 왜 답이 되는지 보자고요.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. 여기에 와가 있고, 그죠? 배는 사과와 다르다.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형태의 와가 있어요. 그죠? 결론적으로는 얘는 사과와 배라는 그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가 되고, 여기에 있는 와는 다르다의 부사어가 되는,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. 그래서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죠? 얘는 문법적인 자격을 주는 거고, 얘는 대등한 대상을 이어주는 거고. 그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는데, 쉬워요. 그죠? 쌤이 저번 시간에 개념 정리 마무리할 때, 그 품사 실전 문장 분석할 때 얘기했잖아요. 우리가 문장 내에 있는 품사들을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기출된 수능 혹은 모의고사 문제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 그랬죠? 보면 그렇잖아. 객관식 기출 문제, 고3 문제인데 우리가 배운 그 저번 시간에 한 문장 분석보다 훨씬 쉽잖아요. 그죠? 이 접속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구분하는 데는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과라는 대상과 배라는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지, 여기에서는 대등한 어떤 자격을 줄까요? 요 뒤에 붙어 있는 조사를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. 그죠? 목적격 조사가 지금 여기에 있죠. 이 말은 곧 이 배를 이라는 이 어절이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같은 자격으로 이어줬으니까 사과도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되겠죠. 그죠? 두 개의 목적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다. 이 접속조사, 부사격조사 구분할 때 접속조사를 알아챌 수 있는 한 가지 팁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그게 뭐냐 하면 접속조사 자리는, 접속조사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해요.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, 때에 따라서. 그러면 생략해 볼까요? 나는 사과, 배를 좋아한다. 큰 의미의 차이가 없죠. 근데 밑에 있는 부사격 조사는 배는 사과 다르다. 어색함을 좀 느끼죠. 그쵸? 근데 우리가 느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이 접속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구분할 때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보고 답을 고르는 것이 맞고요. 생략이 가능한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쉼표를 채우기도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쉼표 채워보는 거야. 나는 사과, 쉼표, 배를 좋아한다. 그럼 자연스러워.
사과와 배를 대등한 자격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고, 이 자리에 만약에 접속조사라고 생각해서 쉼표를 넣어본다면 배는 사과, 쉼표 다르다 이러면 많이 어색하단 말이죠. 요건 하나의 팁 정도가 되는데,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. 부사격조사랑 접속조사 구분하는 문제, 그 자리에 쉼표 넣어가지고 되는 거 나 찾을래,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.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는 건 괜찮아요. 이번 선택지부터 한 번씩 보자고요.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.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. 여기 이제 애가 있죠. 애. 근데 쌤이 부사격조사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.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의 부사격조사는 무조건 외워놓자. 왜? 편리하니까. 뒤에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. 그 중에 하나죠. 에에서, 에게, 으로, 보다처럼 많이 쓰이는 부사격조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애인데, 쌤이 부사격조사 설명할 때 부사격조사는 그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. 그 중에 쌤이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. 부사격조사에 특히 애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. 15가지나 있어. 근데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. 그죠? 가장 많이 쓰이는 애의 의미로는 처소라는 게 있고요. 이 처소라는 건 어떤 장소 이런 의미예요. 그 다음에 시간의 의미를 보여줄 때도 있고, 원인이 될 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떠한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. 이런 등등등 해서 15가지가 있는데,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죠. 아침 시간이죠. 그죠? 봄 시간이잖아요. 그죠? 즉 시간의 의미로 쓰인 부사격조사예요. 예. 근데 격조사인데 얘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나? 아니죠. 격조사는 문법적인 관계, 즉 그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애기 때문에 격조사라는 자격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거거든.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. 그죠? 보기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3번 볼까요? 아버지는 일요일에 늘 등산을 하신다. 여기에 목적격조사 을이 있고, 그죠?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는다. 여기에도 을이 있죠. 그죠? 4번 선택지 마찬가지야. 을이 있어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. 왜? 을은 목적격 조사잖아. 다른 게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을이 하는 기능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. 없어. 왜? 격조사는 100%니까. 그렇죠? 그럼 얘네들은 보기에서 요구하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고, 요 을은 지금 등산이라는 명사 뒤에, 니은의 을은 여행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 있죠. 근데 4번에 있는 을은 조금 달라요.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. 우리가 앞에서 쌤이 의존명사 지와 어미, 은지 또는 니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한 적이 있고, 근데 그 지하고는 또 다른 어미예요. 지라는 어미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, 요 지는 어미고, 어미란 말은 어간 뒤에, 그죠? 가라앉다까지가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에서 어간을 추출해내는 것 뒤에 다만 지우면 되죠. 그죠? 평소형 종결음이 다만 붙여 지워버리면 어간이 남으니까 가라앉까지가 어간이고,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, 그죠? 그 다음에 놀다의 어간은 놀까지,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, 그죠? 어미가 맞아요. 근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부정문에서 사용되는 지예요. 즉 뒤에 이렇게 안타가 있거나 혹은 말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요 지를 써요. 지. 우리가 보통 이 긴 부정문에서 쓴다 그러죠. 우리가 뒤에 가서 부정문의 종류도 배울 텐데, 안 부정문, 못 부정문,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, 이 3가지를 배울 텐데, 그 부정문의 긴 형태가 항상 지 않는다, 지 못하다, 지 마라, 이런 식이거든요. 그때 쓰는 어미고,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건 조사가 체언과 같은 명사 뒤에, 즉 체언 뒤에 주로 결합하지만 대개가 이렇게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있는 이런 활용형 뒤에서도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,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5번,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. 삼촌은 동생에게 책을 빌려주었다. 우리 보조사 배울 때 은는 도만 배운 적 있어요. 그죠? 어떤 의미를 더한다고 보통? 대조의 의미를 더하는 은을
혹은 는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. 근데 쌤이 지금 5번에서 이 은을 대조의 의미라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밖에 없잖아.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. 대조의 의미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어제는 즐겁지 않은 날이었고 어제 그저께도 즐겁지 않은 날이었는데 반대의 의미로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.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근데 사실 이 은는이 대조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보다 지금 이 문장이 어떤 글의 첫 문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화제를 보여주는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. 예를 들어 어떤 글에 첫 시작하는 문장이 첫 문장이 이 문장이야. 그러면 이 은을 쓰지 않고 보조사 은을 쓰지 않고 우리 주격조사를 써보자. 오늘이 즐거운 날이다. 왜 어색하지? 어떤 의미도 더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만 단순히 만들어줬는데 왜 어색하지? 어떤 글에서 우리의 보통 첫 번째 문장은 화제를 제시하는 것, 이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. 근데 그냥 화제를 제시하는 의미를 더하지 않고 주격조사만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.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. 오히려 이쪽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. 기출 나왔던 적이 있어. 기출 문제에서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신다. 이게 첫 문장이었단 말이지. 근데 그 뒤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돼지는 싫어하신다. 뭐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죠. 각각에 쓰인 은는이 의미가 달랐는데 학생들이 별 차이 없는데 못 느끼겠는데 이래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문장의 은는 화제를 제시하는 의미였고 그 뒤에 갔을 때 돼지는 싫어하신다 할 때에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, 싫어한다라는 대조의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은는이 쓰였던 거거든요.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. 쉽죠? 그쵸? 조금 더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볼 텐데 항상 이제 쌤이 두 번째 문제부터는 얘기를 안 할게요. 풀이 시작하기 전에 화면 나오면 먼저 문제를 읽고 답부터 골라봐요.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.